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부터 이제 국어를 잘하는 법이 아니라 수능을 잘하는 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국어를 잘하는 법이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법을 말씀드릴 겁니다. 수능이 뭐냐 하면 수능은 정보를 이해하고 분석해서 특정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논리적 추론력을 평가하는 시험이거든요. 수능 국어는 뭐냐? 문자 정보, 한글이라는 문자 정보를 이해하고 분석해서 특정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논리적 추론력을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수학이 뭘까요? 수화시, 기호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를 이해하고 분석해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논리적 추론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영어는요, 영어 알파벳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를 이해하고 분석해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논리적 추론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논리라는 것이 이른바 논리학에서 말하는 엄밀한 의미에서 논리가 아니라 정보를 추론할 수 있는 기초적 능력인데, 전 이걸 동일한 의미의 일적 표현이라고 설명을 해왔습니다. 다르게 표현된 동일한 뜻을 추론할 수 있는 능력만 되면 수능은 현행 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부는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능하는 게 국어예요. 그러니까 국어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어를 잘하는 방법이 아니라 수능을 잘하는 법이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어를 잘하는 법이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법입니다. 그런 논리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죠. 제가 저희 교재 설명을 좀 하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설명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해력이 뭐냐면요, 문해력은 읽는 능력만 말하잖아요. 읽고 쓰는 능력을 말하죠. 저희 교재는 중학교 2학년까지는 선다형의 선택지가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읽고 써야 해요. 저희 주교재도 그렇고 저희 부교재도 그렇습니다. 왜냐고요? 이해와 표현의 균형이 문해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해력이 우리 아이들의 공부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우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국어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 교재명이 몰입하라인데요. 이 몰입하라의 학습의 목표는 전략국어로 가기 위한 기본서예요. 저희 전략국어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 때 분기별로 3권의 교재가 나오는데, 1학년 때 몰입하라를 끝나고 나면 저희 국어 프로그램의 핵심 컨텐츠인 전략하라, 이게 저희 핵심인데, 이것을 가기 위한 전 단계 기본서가 몰입하라입니다. 우선 몰입하라부터 좀 설명해 드리죠. 국어 공부를 하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해력을 강화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사실 누대에 걸쳐 이해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그것을 평가해 온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 문자 텍스트를 넘어선 하이퍼 텍스트, 다양한 시청각 미디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까지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입시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생존과 생활을 위한 필수 역량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죠. 이제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하는 표현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전통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요구하고 표현하는 것에 좀 인색해 왔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철저하게 표현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어의 사용 능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상상력과 문제 해결력 제고를 위한 우리 중1 국어 프로그램 몰입하라를 안내하겠습니다. 이 책 순서를 보면 현대시, 현대소설, 극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문학입니다. 그러니까 중등 과정에서 나오는 국어의 모든 개념을 담았어요. 그러니까 독서는 설명문, 논설문, 보고서, 거리문제. 그러니까 이 책 3달짜리 교재는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때 배우게 되는 국어의 모든 지식이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문법까지 다루었습니다. 저희가 몰입하라를 제작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은, 최근에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길들여져서 손으로 쓰는 것, 6필을 좀 낯설게 느끼죠.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개념들을 선생님이 설명하고 난 뒤에, 설명을 듣고 난 뒤에는 선생님의 설명을 그대로 기억했다가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해한 대로 노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개념과 특성, 시의 갈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재를 보시면 아이들이 직접 써야 해요. 그런데 이 개념학습이 왜 중요하냐 하는 거죠. 물론 국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개념을 모르면, 용어를 모르면 선생님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죠. 텍스트에 대한 설명의 이해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시적 과정의 어조를 우리가 왜 배우느냐. 한용운의 나룻배와 행인을 읽으면서 내가 배운 개념으로서의 시적 과정의 어조를 이 작품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시험이거든요. 즉 개념은 텍스트에 적용하기 위한 읽기 원리라는 겁니다. 용어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수학이나 과학 공부에 비해서 개념 공부를 열심히 해놓고도 개념을 사장시켜 버리는 공부일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이 지금까지 국어였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중학교 과정에 나오는 모든 용어의 뜻, 그것을 저희가 이게 1분기 교재, 2분기, 3분기, 4분기 교재가 모두가 개념인데 그 개념이 확장이 돼요. 중학교 때 썼던 용어들이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변형이 되고 그것이 동일한 뜻이 어떻게 이질적으로 표현되냐를 4권의 개념 교재에서 반복을 하는데 철저하게 그것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 이것이 되겠느냐. 아무리 저희가 좋은 선생님들이 좋은 프로그램 속에서 좋은 교재로 강의를 하는 것만으로 안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에게서 배우고 일주일 내내 저희랑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로 돌아가면 저희랑 다른 패턴에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텍스트를 듣고 또 기억하는 위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어학습의 본질에서 벗어난 일이 또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부교재로 만든 겁니다. 이거 사실 공개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있을 정도로 저희는 완전 학습의 교재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즉 이 몰입하라를 통해서 배운 개념을 1학년 때 분기별로 4권의 적자생존 노트, 부교재, 숙제 교재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랬죠. 이해한 걸 표현하게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저희 적자생존 노트는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구종출판사의 문학과 비문학의 텍스트를 모두 두었고요. 그 텍스트를 몰입하라에서 배운 개념을 적용해서 분석하게 한 겁니다. 감상과 독해를 할 수 있도록 했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절로 내신 공부가 돼요. 텍스트를 중학교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데 중학교 텍스트를 가져왔기 때문에 저절로 내신 공부가 되는데 그 공부의 방법은 철저하게 수능에서의 독해력과 감상력, 논리적 추론력을 기를 수 있도록 만들어 둔 겁니다. 이 책을 저희가 이제 독해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해 두었고요. 책의 순서를 보시면 요일별 학습일을 정해 두었고요. 1권의 경우는 저희가 중1의 경우는 4권의 적자생존 노트를 쓰게 되는데 분기별로 중학교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적자생존 노트를 씁니다. 그러니까 자유학년제인 중1 때 중학교 2학년 내신 대비를 끝을 냅니다. 개념을 철저하게 적용해서 텍스트를 스스로 분석하게 하는 것이죠. 이해와 표현력을 동시에 기르게 하는 겁니다. 자,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학사 1학년 1학기, 두산동화 1학년 1학기, 미래인 1학년 1학기.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 학교에 있는 우리 학교에서 선택한 그 책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민정 교과서의 모든 작품을 스스로 분석해 보는 거예요. 배운 것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배우면 배우지 않은 것도 잘해야 되죠. 읽고요. 아이들이 이 작품을 읽고 이해해야 될 모든 요소들을 시적 상황, 시의 경우, 화제의 정서와 태도, 표현상의 특징, 주요 시의 의미, 주제 파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이들이 하고 선생님들이 점검해 주죠. 자, 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설도 볼까요? 지학사 1학년 1학기, 그 다음에 창비 1학년 1학기. 이렇게 소설도 아이들이 읽고요. 소설 감상의 핵심적인 요소, 인과관계에 따른 줄거리의 재구성, 주인공의 성격 및 심리, 중심인물, 반동인물, 주변 인물의 성격 및 심리 태도를 적게 하고 그것의 근거가 되는 대화와 소수를 쓰게 하는 것이니까 철저하게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인물 관계 쓰고 서술 방식 쓰게 하죠. 자, 이어져 가면 설명문이와 논설문이에요. 비상 1학년 1학기. 여러분, 그냥 저희와 함께 공부를 하면 1학년 단계에서는 중고등학교에 필요한 모든 국어의 개념, 중학교 2학년까지의 모든 내신 텍스트의 자기주도적 학습, 그리고 수능에서 요구하는 논리적 추론력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습득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교재는 몰입하라, 부교재 적자생존 노트 숙제로 되어 있고요. 이 과정을 왜 하느냐? 2학년 때 과정 전략하라 시리즈이기 때문입니다. 1학년 때 배웠던 몰입하라를 전략하라에서 개념학습을 간단하게 하고 난 뒤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텍스트에 적용해서 이 개념을 여기 모두 적용하고요. 적자생존 노트에서 미리 학습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동일한 편제로 적용을 한 겁니다. 2학년이 되면 2학년이 끝나고 나면 저희 아이들은 고1 수준의 모의고사를 모두 1등급에 도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몰입하라 중1의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1 과정의 몰입하라는 국어학습에 필요한 개념들, 그 개념들이 다양하게 변형돼서 표현되는 것을 익혀서 다양한 텍스트에 적용할 줄 아는 힘을 기르는 것이죠. 용어의 뜻을 알고 있는 것, 너 역설법이 뭔지 아니? 역설법이 무엇인지 대답할 수 있는 친구들은 많은데요. 작품 속에 들어가서 역설법을 찾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설명과 논설문, 사실과 의견을 중심으로서 갈린 글이라는 걸 우리 아이들은 잘 아는데 텍스트에 들어가서 사실과 의견을 잘 갈라내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의 국어 학습의 시작은 몰입하라 개념을 통해서 국어 학습의 뿌리를 잡아두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적자생존 노트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윤동주 시인의 햇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미래인 1학년 1학기 교과서인데 수능도 그렇고요. 내신도 그렇고 문제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게 앞으로도 새로운 신유의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문제의 정답은 주제로부터 확산이 되는데 시의 모든 주제는 화자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재가 뭐냐면 최종적인 시, 이제 주제잖아요, 주제. 우리가 어떤 글이든지 주제 파악이 감상이나 독해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이것에 이르기 위한 과정이 단계적으로 절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 교재의 장점은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시적 화자나 대상이 햇비에서 화자나 대상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찾아야 해요. 선생님이 설명을 듣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듣기 전에 미리 우리 아이들 시적 상황을 적고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를 적어보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요. 집중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텐데 집중력의 종류가 반응성 집중이 있고 초점성 집중이 있거든요. 반응성 집중은 영화나 드라마, 게임할 때 생기는 집중력이에요. 보통 우리 아이들도 어머님들이 야 게임할 때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 뭐 저렇게 집중력이 좋은 아이가 왜 공부를 못하지라고 말씀하실 텐데 그 반응성 집중은 사실은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건데 글을 읽을 때 능동적인 독서 행위는 초점성 집중력으로 아이들의 자기관리력과 통제력을 기르는 것인데 우리 적자생존 노트는 그걸 가능하게 해요. 각 단계에 따른
감상을 해야 되는 거죠. 시적 상황이 끝나고 나면 화제의 정서 및 태도를 직접 읽어서 적어야 됩니다. 초점성 집중력을 기를 수밖에 없어요. 그 근거를 쓰죠. 시적 상황 파악되고 정서와 태도가 파악이 되면 이게 시의 내용과 관련된 것이니까 이 내용을 그러니까 앞에 나온 시적 상황을 화제의 정서와 태도를 어떤 수사법을 통해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전달했니를 즉 몰입하라 개념에서 배웠던 운율의 개념과 특성, 이미지의 개념과 특성, 시상전개의 개념과 특성을 작품에 적용해서 여기 적어보는 거죠. 위에 나온 시적 상황과 정서의 태도를 신함축적 의미로 나타낸 거니까 눈은 순수야, 눈은 정화야. 지금까지 거의 모든 학생들이 국어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이 순수야, 정화야 라고 말하기 전에 선생님께 배운 함축적 의미 파악의 방법, 표현성의 특징을 활용해서 시적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을 배우고 직접 적는 거예요. 그러니 몰입하라가 개념을 가르쳐주고 적자생존 노트에서 개념을 적용해서 개념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그리고 독해와 감성이 필요한 절차적 훈련을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저희 중1에서 몰입하라 국어를 학습하게 되면 국어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익히게 됩니다. 저희 몰입하라와 함께하는 적자생존 노트에 함께하면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치르게 된 내신 공부가 미리 끝이 납니다. 그리고 수능에서 요구하는 독해력과 감상력을 미리 길러낼 수 있습니다. 국어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자유학년 중1의 자녀들에게 제공해 주십시오.